정진석 실장님 4월에 취임하셨을 때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20% 중반대였어요. 그 한국 갤럽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갤럽 19%, 10%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혹시 참모들에게도 좀 있다고 보시지 않아요? 네,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분발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방안 중에 국민들께서 이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은 설사 우리 실장님 표현하는 그 옛날 표현대로 가사 좀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께 좀 자세를 낮추고 사과하고 그러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대국민 소통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국민 앞에 늘 겸허한 자세를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하나 잠깐 보고 아까 못다한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PPT 영상 보시겠습니다. 조은이 전화 왔더라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네, 다음 PPT 좀 보죠. 네, 이런 맥락의 그 명태균 씨 그 녹취가 22년 6월, 그러니까 이 정권 초기입니다. 이때 6월 1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조은희 의원이 했다고 명태균 씨가 한 발언이에요. 광역단체장 둘을 앉히시고 김진태, 박완수라고 특정합니다. 그런데 이 김진태, 박완수 특정은 명태균 씨 녹취 수십 군데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진짜 생각하신 대로 두 사람 다 앉히고 조은희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월 지방선거 선관위원장이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알아서 질의는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잡음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는지요? 뭐 지금 공관위원장 맡았을 때는 뭐 전혀 몰랐던 사안입니까? 논란이나 잡음이 없었기 때문에 네. 또 그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뭐 공천에 대한 부탁은 뭐 당원들로부터도 올 수 있고 그게 뭐 국민의힘의 관행인지 몰라도 뭐 당연한 듯이 말씀을 하셔서 좀 놀랐는데요. 공관위원장 하시면서 지인들의 부탁이나 당과 관련된 또는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혹은 명태균 씨를 뭐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로부터의 전화를 받거나 접촉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공관위원장은 광역 시도지사에 대한 공천을 하는 곳인데요. 네. 전원 경선입니다. 아, 경선이더라고요. 예, 경선이기 때문에 뭐 경선 다른 기회를 무슨 뭐 받는 것도 중요한 전략 공천이면 문제이고요. 혹시 그러니까 어떤 없었다는 거죠. 개인적인 선호 있었는지 의사가 없었는지만 있겠습니다마는 답해 주세요. 예. 질의 시간이 뭐 제한돼 전혀 있으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그 녹취에서 그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기여가 반 정도고 나머지 반은 트릭을 썼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때 가는 운동시설이라고 했는데 골프 연습장인지 헬스장인지 뭔지는 몰라. 편하게 대화하는 자리였던 모양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간다는 정보를 명태균이 김진태한테 알려줘가지고 김진태가 가서 충성 맹세를 하게 했다는 거야. 공개될 줄 모르고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조합해 보면 상당히 구체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공천과 관련해서 부탁을 받으신 일이 전혀 없습니까? 없고요. 예. 네,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천하람 의원이 도와주시면 좋으련만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데. 혹시 3분을 더 이어서 써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 네. 안 하실 거죠? 네. 다음 내용을 PPT. 다 아시기 때문에. 예, 실장님, 예, 시간이 부족해서 예, 네.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앞선 질의에서 대통령실은 여론조사를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정기 여론조사를 안 합니다. 예, 정기 여론조사를 안 한다 그랬죠. 그 입장 유지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PPT 보시죠. 이게 24년도 예산 강목 명세서 비서실에서 펴낸 자료예요. 항목 보십시오. 이 정기지표 조사 네. 이 돈은 어디다 쓰십니까? 조사도 안 하는데. 전 2024년 1월 넘어가겠습니다. 위증에 대한 입장을 질의 끝난 다음에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위증한 바 없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지금 그 앞선 우리 그 강혜경 증인의 답변에서 이 무렵에 이제 2022년 6월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로부터 이런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업권을 따낸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명태균 씨 공개된 녹취에서 청와대로부터 2번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김영선 당시 5선 의원과 싸우죠. 싸우는 게 아니라 윽박지르죠. 그때 매우 절박하게 김영선 씨가 이 사업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청와대에서 2번이나 연락이 왔다.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강혜경 씨 증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발견합니다. 강혜경 씨께서는 정치, 사회, 정기 조사라고 매우 유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조사가 대통령실에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명태균 씨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일국의 대통령실이 직함 없는 것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공신력의 문제, 공적인 문제. 어떻게 대통령실의 여론조사를 맡기려 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2022년 3월 그 직전에 실시된 다수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 연관돼 있다라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강혜경 증인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대선 전 여론조사 미수금이 3억 520만 원으로 그때 정리를 그 당시에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가운데 비공표 조사는 원가만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비공표 조사 23회에 계산을 해보니까 1억 2천만 원으로 쓰셨던데 네, 통상적으로는 곱하기 2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비공표 조사가 한 2억 4천 정도고, 이 비공표 조사 대부분은 특히나 대선 직전 9회에 걸쳐서 실시된 면밀 조사, 샘플을 크게 올려서 실시된 돈이 많이 들어간 조사는 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들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이고 그 윤석열을 위해서 면밀 조사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앞선 질의에서도 나왔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명태균 씨 부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윤석열 후보 전화가 왔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노정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